코로나19 확진자가 최근 며칠 동안 크게 늘면서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 두기가 2단계로 상향됐습니다. 홍대 세교회에서 집단 확진자가 발생하는 등 교회발 집단 감염도 이어지고 있어 교회의 철저한 방역 노력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기독 NGO 글로벌 생명 나눔이 마다가스카르에 120만 달러 상당의 의약품과 의료 장비를 지원했습니다. 글로벌 생명 나눔은 현재 10여 개 저개발 국가와 의료 지원을 논의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그리스도의 사랑과 복음을 전하는 통로가 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홍대 일대에서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기독교 문화활동을 펼쳐온 수상한 거리가 9번째 축제를 온라인으로 개최했습니다. 이번 축제에는 양동근과 김장훈 밴드, 배우 남보라 등 나눔 활동과 사회 참여를 활발히 하는 예술인들이 초청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뉴스입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최근 며칠 동안 크게 늘면서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 두기가 2단계로 상향됐습니다. 홍대 세교회에서 집단 확진자가 발생하는 등 교회발 집단 감염도 이어지고 있어 교회의 철저한 방역 노력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오요셉 기자입니다. 최근 며칠 동안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방역당국이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 두기를 2단계로 높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서울 마포구 홍대 세교회에서 집단 감염이 확인됐습니다. 방역당국은 홍대 세교회 관련 감염을 동대문구 청량고등학교 확진자와의 접촉에서 파생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서울 동대문구의 고등학교와 마포구 소재 교회와 관련하여 접촉자 조사 중에 42명이 추가로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 수는 총 76명입니다. 서울시 관계자는 교회의 방역 수칙은 잘 지켜진 것으로 보이나 1.5단계 격상 전 성가대 연습 중 식사 과정에서 감염이 일어난 것으로 파악된다고 말했습니다. 관련 감염은 마포구뿐만 아니라 양천구와 서대문구, 은평구, 용산구 등에서 산발적으로 나타나고 있어 감염자가 더 나올 것으로 우려됩니다. 서울 동작구 교회 기도처와 관련해서도 총 13명의 누적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한편 서울시가 지난 8월 12일부터 지난 20일까지 확진자가 다수 발생한 시설 총 2,514건을 분석한 결과 종교시설이 가장 많은 911건으로 전체의 36%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방역당국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확진자가 급증하자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 두기를 24일 0시부터 2단계로 높였습니다. 2단계에선 마스크 착용 의무화 범위가 실내 전체로 확대되고 음식점과 실내 체육시설 등의 운영이 밤 9시까지로 제한되는 등 인원 제한 수칙이 강화됩니다. 방역당국은 이번 대유행은 특정한 전파 경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발생하는 소규모 집단 감염으로 인한 것이라며 매우 엄중한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의 유행 상황은 그동안의 유행 양상과는 다르게 지역사회에서 소규모 다발 그리고 일상 속 감염이 전국으로 빠르게 유행이 진행돼서 대규모 유행으로 확산될 그런 위험이 높은 상황입니다. 방역당국은 현재 시점에서 유행세를 꺾지 않으면 댐이 무너지듯 기하급수적으로 환자가 증가해 의료 체계가 붕괴될 수 있다며 사람 간 접촉 줄이기, 항시 마스크 착용하기, 적극적으로 검사받기를 당부했습니다. CBS 뉴스 오요셉입니다. 국내 한 기독 NGO가 의료 시스템이 취약한 마다가스카르에 120만 달러 상당의 의약품과 의료 장비를 지원했습니다. 이 단체는 현재 10여 개 저개발 국가와 의료 지원을 논의하고 있는데요. 그리스도의 사랑과 복음을 전하는 통로가 되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천수연 기자입니다. 이른 아침부터 대형 컨테이너에 약과 의료 용품들을 싣고 있습니다. 의료 보건 사역을 펼치고 있는 비영리 단체 글로벌 생명 나눔이 아프리카 마다가스카르에 전달할 물품들입니다. 엑스레이와 이비인 효과 종합 장비, 컴퓨터, 초음파 기기 등 의료 장비와 의약품과 의료 소모품 등 모두 120만 달러 규모입니다. 전 세계에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마스크와 손소독제, 방역복 등도 실었습니다. 의료 지원은 마다가스카르 정부가 지난 5월에 글로벌 생명 나눔에 협조를 공식 요청하면서 이루어졌습니다. 다음 달 지원 물품이 현지에 도착하면 향후 5년 동안 지원을 약속하는 업무 협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5년간 저희가 1,000만 불 지원하는 MOU를 맺고 계속 지원하고 또 이어서 5년이 끝날 게 아니고 계속 지속적으로 의료가 높아질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글로벌 생명나눔은 이날 안산 빛나교회가 세운 NGO 미래안산과 업무 협약을 맺고 해외 저개발국 지원에 서로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두 기관은 저개발국 의료 지원 사업이 현지인들의 영과 육을 함께 살리는 나눔 사역이 되기를 기대했습니다. 언젠가는 때가 되면 저들이 육적 생명의 도움만 받는 것이 아니라 영적 생명으로 구원의 은혜를 입는 자가 그 한 생명 한 생명 더하여지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글로벌 생명나눔은 올해 설립된 신생 NGO입니다. 지난 2009년 시작된 안산 동산교회 의료 지원팀으로 활동하다가 폭넓은 사역을 위해서 지난 6월에 법인으로 독립했습니다. 10여 년 꾸준한 사역 덕에 벌써 10여 개국 정부와 지원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다음 달에는 탄자니아와 아프가니스탄으로 의약품 등이 지원됩니다. 의료 시스템이 열악하고 코로나로 힘든 저개발 국가에 큰 위로가 되고 용기를 주는 참으로 귀한 사업입니다. 많은 생명을 질병으로부터 자유롭도록 도와주고 그들에게 생명 연장의 희망을 주는 사업입니다. 글로벌 생명나눔은 기독교 선교가 쉽지 않은 국가들과의 지원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면서 현지 선교 사역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CBS 뉴스 천수연입니다. 지난달 침례교 신임 총회장으로 선출된 박문수 총회장이 최근 교단의 규약 준수를 강조하는 내용의 총회장 서신 1호를 발표했습니다. 박문수 총회장은 서신에서 모든 침례교회들이 교단 규약에 따라 침례교 정체성을 갖고 협력해 나가야 한다면서 규약에 따라 전국의 침례교 지방회와 기관들은 내년 1월 안으로 현황을 보고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또 침례교 미래 발전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교단의 정확한 현황을 먼저 파악해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 전국의 교회들이 교세 보고서를 정확히 작성해 12월까지 총회로 보내달라고 강조했습니다. 홍대 일대에서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기독교 문화 활동을 펼쳐온 수상한 거리가 9번째 축제를 온라인으로 개최했습니다. 이번 축제에는 양동근과 김장훈 밴드, 배우 남보라 등 나눔 활동과 사회 참여를 활발히 하는 예술인들이 초청됐습니다. 지난 주말에 열린 수상한 거리 페스티벌 뉴 그레이스를 이빈나 리포터가 보도합니다. 매년 봄과 가을에 홍대 기독교 문화거리에서 열렸던 기독 청년들의 축제 수상한 거리 페스티벌이 온라인으로 펼쳐졌습니다. 새로운 은혜를 뜻하는 뉴 그레이스를 주제로 열린 제9회 수상한 거리 페스티벌은 지난 21일부터 이틀간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됐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어려울수록 기독교인의 어떤 정신과 삶이 더 필요하다는 메시지를 가지고 오히려 수상거리가 전보다 좀 달라진 점은 이제 언택트 시대에 약간 더 많은 영상미로 어떻게 하면 메시지를 전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가지고 오늘 이 수상거리 페스티벌 라인을 개최하게 됐습니다. 이번 축제엔 수상한 거리 자체 찬양팀을 비롯해 스토리싱어 나무엔과 힙합 음악인 양동근, 김장훈 밴드와 배우 남보라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문화예술인들이 참여했습니다. 수상한 거리는 젊은이들에게 기독교인으로서의 정체성과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나눔 활동과 사회 참여를 활발히 하는 예술인들을 초청했다고 밝혔습니다. 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믿부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니 하시고 연약한 우릴 사랑하시는 주님. 청파교회 김기성 목사와 일산 광림교회 박동찬 목사 등 목회자들도 참여해 청년들과 신앙적으로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다 어렵고 또 힘들어하는 이때 우리 젊은이들 그래도 소망 가지고 다시 한번 좀 도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해서 저는 그냥 응원하러 왔습니다.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로서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하는지 서로 배우고 공감하고 또 나누고 실천하려고 하는 이런 모임들은 매우 의미 있다. 젊은이들이 시대에 길들여진 사람들이 아니라 오히려 시대를 이끌어갈 수 있는 내면의 역량들이 좀 생기면 좋겠다. 제9회 수상한 거리 페스티벌 전체 영상은 유튜브 수상한 거리 채널을 통해 다시 볼 수 있습니다. CBS 뉴스 이빈나입니다. 한국교회의 기독교 문화 사역 콘텐츠를 제안하는 제2회 굿뉴스 콘텐츠 포럼이 어제 열렸습니다. 기독문화 콘텐츠 제작 유통단체들이 공동으로 주관한 이번 포럼은 코로나19 국면에서 어려움을 겪는 목회자들이 목회에 활용할 수 있는 기독교 뮤지컬과 영화, 찬양 사역 콘텐츠를 설명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이 자리에서 광야아트 미니스트리는 뮤지컬 요한계시록을 활용한 영상 집회와 설교와 드라마가 합쳐진 설교 형태인 일명 썰마 프로그램을 선보였습니다. 기독영화 제작위원회와 영화배급사 커넥트 픽처스는 절기와 연령대에 맞게 관람할 수 있는 기독영화 목록과 영화관에서 진행할 수 있는 영화 예배를 제안했습니다. 또 한국찬양사역자연합회는 찬양곡을 각 교회 성가대에서 부를 수 있는 합창곡으로 편곡해 제시하고 찬양사역자 섭외 정보도 나눴습니다. 간추린 지역교계 소식입니다. 일제치하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순교한 최인규 권사를 기리는 순교 기념예배가 열렸습니다. 대구 기독교 총연합회 새 대표 회장인 최원주 목사는 취임 감사 예배를 가졌습니다. 이어서 강원 CBS가 주최한 찬양 토크 콘서트 땡큐 지저스 소식도 전해드립니다. 일제시대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순교한 순국 순교자 최인규 권사의 78주기 순교 기념예배가 열렸습니다. 우리가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끝까지 최인규 원사님의 그 신앙을 본받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저희들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일제 회유와 고문, 학대에 시달리던 최인규 권사는 끝까지 신앙과 소신을 지키다 1942년 12월 16일 대전 형무소에서 순교했습니다. 제28대 대구 기독교 총연합회 대표회장 최원주 목사 취임 예배가 열렸습니다. 대표회장 최원주 목사는 취임사에서 주님의 일은 사람의 방식이 아닌 주님의 방식으로 해야 한다며 대표회장으로서 가야만 할 길이라면 주님의 마음으로 가겠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사람 방식으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방식으로 일을 하려고 또 섬기려고 합니다. 이날 설교를 맡은 대구 기독교 총연합회 직전 회장 장영일 목사는 새 회장에게 한쪽으로 치우치지 말고 담대하게 역할을 감당해 주길 당부했습니다. 강원 CBS가 개국 25주년을 맞아 찬양 토크 콘서트 땡큐 지저스를 개최했습니다. 방송국이 세워졌다는 것만도 기적과 같은 은혜고 또 25년 동안 힘들고 어려운 여건 가운데서 지금까지 변함없이 지원해 주시는 그런 우리 목사님들, 그 교회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이날 콘서트는 목회자들의 사연 소개와 간증, 그리고 김정성 목사의 찬양 콘서트 등의 순서가 진행됐습니다. 인천 남동구의 만수중앙교회가 새성전 봉헌 예배를 드렸습니다. 치유와 화해, 섬김을 위한 공동체 해피코리아는 해피코리아 센터를 개관했습니다. 인천광역시 남동구에 위치한 만수중앙교회가 창립 34주년을 맞아 새성전 봉헌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새성전 봉헌 감사 예배에서 이철 기독교 대한감리회 감독회장은 성전이 되어가고란 제목의 말씀을 통해 성전은 외적인 모양이 아니고 우리의 내면과 삶 속에 짓는 성전이 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만수중앙교회 성전을 완공했지만 앞으로 새로운 내면의 성전을 더욱 아름답게 세워가는 축복의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수중앙교회 황규호 담임 목사는 세상에 희망을 주는 교회가 되도록 기도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한편 만수중앙교회의 새 성전은 연면적 2천여 평의 지상 4층 규모로
1,500명의 성도가 동시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시설을 갖췄습니다. 치유와 화해, 섬김의 공동체 해피코리아가 센터를 개관했습니다. 개관식에서 이사장 최영남 목사는 인류의 보편적 기본권인 행복이 한국 사회에서 정착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습니다. 치유, 그리고 화해. 약한 자들, 작은 자들, 리더십들을 섬기고 또 자연 환경을 깨끗하게 하고 보존하는 그런 일을 하는데 앞으로 적지만은 최선을 다해서 예수님으로 섬겨서 그들을 복되게 하는 일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해피코리아는 지난 2016년 해피광주로 출범해 2018년 해피코리아로 확장했고 앞으로 연구소와 운영센터를 통해 사업을 전개할 계획입니다. 내일도 아침 기온이 낮아 추운 날씨가 계속되겠습니다. 특히 내륙 지방엔 영하로 떨어지는 곳이 많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6도에서 영상 5도, 낮 최고 기온은 6도에서 14도로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